안녕하세요. 오늘은 버번인데 쉐리 피니쉬를 곁들인 그런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지식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버번은 무조건 새 오크통의 술을 숙성해야만 하죠. 버번이 아닌 다른 위스키들은 이런 제약이 없고요. 그래서 싱글 몰트 위스키는 다양한 오크통의 술을 숙성해서 다양한 맛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중 제일 인기 있는 오크통이 쉐리 와인을 한번 담궜던 오크통입니다. 맥켈란 같은 인기 있는 스카치 위스키들 많은 수가 이 쉐리 와인 캐스크를 기가 막히게 쓴 술들이죠. 버번은 새 오크통만 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술이 보관됐던 오크통하고는 큰 연관이 없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 많은 증류소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럼이나 꼬냑, 쉐리 와인 이런 오크통에 추가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숙성이란 게 중요한데 일단 새 오크통에 몇 년 숙성하고 술을 병에 넣어 판매하기 전에 피니쉬 작업을 다른 오크통에서 비교적 짧게 숙성하고 내보내는 거죠. 아직은 이런 피니쉬 작업으로 만들어지는 버번이 대세는 아닙니다. 소수의 버번 근본주의자 같은 분들이 이런 술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가격도 비싸고요. 왜냐면 미국 내에서 이렇게 다른 종류의 오크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바틀 가격 역시 높아지게 되죠. 국내에서 이런 술을 구할 수 있는 건 제가 알기론 면세점에서 파는 이 우드포드 리저브 더블 엑소 블렌드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잘 알려진 술은 버번은 아니고 라이 위스키지만 하이웨스트에서 나온 미드윈터 나이트램이라는 술이 있죠. 그런데 라이 위스키는 또 조금 다른 게 라이 위스키 특성상 일반적인 버번보다 오크통에서 숙성이 더 빠르다고 하거든요. 캐스크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긴데 여기 사가모어 라이 위스키 쉐리 피니쉬도 제가 좋아하는 술인데 한국에 아직 수입은 안 됐지만 미드윈터 나이트램에 비해 맛은 안 밀리고 가격은 더 싼 제품입니다. 마셔보면 이게 라이 위스키라고 할 정도로 라이 맛보다는 쉐리의 포도 맛이 주로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싱글 몰트의 쉐리와는 또 다른 재밌는 술입니다. 버번 위스키와 라이 위스키의 피니쉬에 대한 차이점은 버번은 특유의 정체성이 워낙 강하게 남아 있어서 라이 위스키나 싱글 몰트 위스키랑은 또 전혀 다른 맛이 난다는 점이고요. 어쨌든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술은 조셉 매그너스 시가 블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니쉬를 거친 버번 친구들 중에서 선구자라고 할 수 있고 지금도 이 분야에선 탑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술입니다. 조셉 매그너스 시가 블렌드를 처음 만든 사람은 낸시 프렐리라는 분인데 별명이 더 노우즈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코인데 향을 엄청나게 잘 맡고 잘 만든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식 별명으로 하자면 뭐 개코 이런 느낌이긴 하겠죠. 이분이 시가를 피우시다가 시가에 어울리는 버번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당시에 머레이 힐 클럽 위스키를 팔던 조셉 매그너스라는 회사와 만든 게 이 조셉 매그너스 시가 블렌드 버번입니다. 시가와 어울리게 하기 위해 버번을 올로로소 쉐리, 페드로 히메네즈, 꼬냑 이런 캐스크의 피니쉬 작업을 하죠. 그러면 그냥 꼬냑에 시가 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도 변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맛있는 녀석들 같은 먹방 프로 보면 보통 사람은 입맛이 없으면 그냥 안 먹을 텐데 입맛이 없어도 어떻게든 입맛을 돋구게 하려고 치즈도 넣고 뭐 향신료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애교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낸시 프렐리 이분은 무려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로스쿨 입학까지 하셨다가 꼬냑 증류소로 취직을 하시고 거기서 일을 배우신 다음에 지금은 마스터 블렌더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마스터 블렌더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특히 스코틀랜드 쪽의 발벤이나 글렌알라키 이런 증류소의 마스터 블렌더 분들이 유명하신데 이런 분들하고는 좀 차별점이 있는 커리어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마스터 블렌더가 맛있는 술만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증류소의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낸시 프렐리 이분은 한 증류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거든요. 증류소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특히 블렌딩 쪽에서 기가 막히게 도움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저 많은 바이알 보이시죠? 저게 증류소에서 각 배럴마다 샘플을 뽑아서 낸시 프렐리 저분 집으로 보내주면 저 바이알 하나씩 맛보고 이거 몇 대 몇 대 몇으로 섞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버번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만드는 럼, 데킬라, 싱글몰트 다양한 증류소에서 블렌더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신생 증류소와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도 특이한 점인데 버번은 특히 미국 내에서도 주로 켄터키주에서 생산을 하죠.
그런데 낸시 프렐리 이분은 켄터키주가 아닌 다른 주, 애리조나나 와이오밍, 텍사스 이런 곳의 신생증류소와 같이 일하면서 새로운 술에 대한 도전을 한다는 게 또 존중받을 만한 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시 조셉 매그너스 시가 블렌드 얘기로 돌아와서 초창기 조셉 매그너스 시가 블렌드는 정말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초기에는 MGP 12년 이상 숙성 원액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맛없기가 힘들겠죠. 원액 공급이 힘들어지니까 헤븐힐, 브라운 포먼 쪽으로 원액 공급을 바꿨다는 썰이 있는데 지금 배치가 200번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배치별로 원액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추적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겠죠. 한 배치당 정말 소량으로 생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버번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는 이게 350불 가까이 시가가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뭐 정가인 200불 정도로 다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고숙성 버번의 비싼 캐스크들로 피니쉬를 하니까 뭐 비싼 건 이해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쉽게 살 수 있을 만한 가격대는 아니고 맛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피니쉬를 하는 쉐리 캐스크나 꼬냑 캐스크에 그렇게 오래 숙성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다른 피니쉬 버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쉐리나 꼬냑이 살짝 고개 들면서 나도 여기 있어 하는 정도의 느낌이지 강하게 빡 하고 오진 않거든요. 그냥 모르고 먹으면 버번인데 특색 있네, 맛이 진하네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렇게 비싼 가격을 내고 먹을 만한 술인가 하면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맛이 강한 버번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바틀에서 맛보지 못할 특색 있는 버번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정가 이상을 주면서까지 사야 한다? 여기까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점, 시가 블렌드니까 시가랑 피울 때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시가와 함께 하긴 술이 아깝습니다. 제가 시가를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버번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시가로 인해 술이 더 맛있어질까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시가의 향으로 이 조셉 매그너스 시가 블렌드의 맛이 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제가 좋은 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 저숙성, 고도수 바틀이 더 잘 어울린다고 느꼈고요. 제 경험상 시가와 가장 잘 어울린 바틀은 포스케어 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조셉 매그너스로 떠들다가 결론은 포스케어 럼으로 났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